안녕하세요. 아마다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2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3년을 맞이해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 만큼 어떤 심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했고 여러분들에게 꼭 해줄 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2년 직장인이 말해주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누구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아는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뭘까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는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들어온다 라고 이제 쉽게 해석이 되겠죠. 자,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얼마 정도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 즉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월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이 들어온다. 이 정도면은 뭐랄까, 크게 사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 수가 있죠. 월 1,000 정도는 벌면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아무튼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버는 월급과 그다음에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N잡들을 통해서 추가 소득을 벌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본업의 월급과 N잡을 통한 활동을 통해서 순수익 월 1,000만 원을 달성할 수도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하면은 월 1,000만 원을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죠. 방법은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N잡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내 시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이거죠. 자, 내 시간을 모조리 쏟아부어서 월 1,000만 원을 번다. 경제적 자유랑은 왠지 좀 먼 것 같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만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번다. 내 시간을 하나도 가질 수 없이 열심히 일만 해서 월 순수익 1,000을 번다면 왠지 경제적 자유랑은 좀 먼 느낌입니다. 그죠? 자,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돈의 액수보다는 시간의 자유라고 생각이 들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혼자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 없이 내 시간을 온전히 100% 활용할 수 있을 때야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돈을 번다, N잡을 통해서 돈을 번다, 나의 직급을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예 방향 자체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부터 만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N잡 소리 많고 그런 것을 이제 강의하는 유튜브도 많지만 그런 걸로 과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100% 정말 100%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은 N잡 방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돈은 많이 벌리지만 내가 내 시간을 모두 쏟아 부어서 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방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월 1,000만 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은 멈출 수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느냐. N잡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중에 이제 사업화를 해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업에서 얻는 독보적인 수익으로 파이어를 한다. 가능은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22년 동안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쇼핑몰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이베이에서 사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매 대행이죠. 구매 대행을 해서
뭐 팔아도 보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규모가 클 수가 없죠. 제가 이제 회사에 묶여 있으니까. 해보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사업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은 시설 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가죠. 자, 규모의 확장에서 오는 그런 이슈들, 뭐 인력을 운영하는 그런 이슈도 있을 것이고, 투자금을 만들어내는 이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규모를 이제 키우다 보면.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일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은 제일 어려운 영역이다. 자, 반면에 제가 지금 파이어를 한 방식, 즉 이제 월세를 받는 거, 그죠? 월세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월세를 받는 것도 노동은 정말 적게 들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월세를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라 치면은 건물이 뭐 시설적인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뭐 늘상 있는 것이고, 뭐 하다못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 하더라도 거기 있는 세입자가 뭔가를 하다가 뭐 시설을 망가뜨렸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이 고장 난다든지 하면서 그런 이슈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타나는 횟수는 굉장히 적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이 또 있고요. 반면 숙박은 어떨까요? 요즘에 뭐 대세죠. 굉장히 많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강의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숙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숙박을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가 있겠죠. 에어비앤비가 이제 사실상 숙박업 사업자만을 위한 이제 플랫폼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좀 떨어질 거다. 뭐 맞는 말입니다. 숙박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 하나고 저도 고려를 하고 있었죠. 자, 제가 앞서 말한 부동산 월세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 숙박에서는요, 거의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월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숙박은 일 단위 또는 주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플랫폼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제 매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걸 혼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청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비품 같은 거를 채워 놓는 것도 그렇고요. 면적당 단가는 훨씬 이제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내 노동력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식으로 만약에 옮겨간다. 주식은 뭐 실체가 없죠, 그죠? 실체가 없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서 뭐 시설적인 하자도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외적인 변수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주,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배당이 들어오는 그런 배당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주식을 합니다만 배당주를 처음에 접근을 해봤을 때 배당 나락이라는 게 있죠. 배당을 하는 그때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배당 나락이 있고, 원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계속 푼돈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라서 물론 그 주식이 이제 오르면 다행인데 오르지 않거나 이제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즉 내 원금이 자꾸 줄면서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고요. 계속 오르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인 변수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뭐 10년 전부터 해오셨던 분들은 이미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식의 종목이나 배당 금액, 배당 나락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목돈을 넣어놓고 푼돈을 받아가면서 그
목돈이 자꾸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적은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코인은 어떨까요? 코인 뭐 저도 이제 코인을 해봤지만 코인은 빚보다 더 어렵죠. 시대대로 폭락했다 폭등했다 하고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중에 또 벼락부자도 나오지만 벼락 거지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레버리지가 막 10배, 20배, 뭐 125배까지 증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물을 하지 않고 그냥 현물만 한다면은 거의 뭐 주식과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지만 뭐 하게 되면 선물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갈 수가 있다. 순간에 청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으로 한탕주의로 해서 크게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초보 입장에서 그러면 뭔가 제일 안전하고 할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저는 부동산 월세가 그나마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를 받는 거 물론 뭐 한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월세를 잘 안 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따박따박 내시는 분들이 한 100명 중에 한 97명이다 라고 한다면 한 3명 정도는 따박따박 안 내요. 그리고 밀리거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저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2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런 월세를 안 내서 전화 한번 문자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뭐 청소를 안 하고 나가서 뭐 방이 지저분한 거 뭐 이런 월세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월세를 받는 게 그나마 안전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제 계속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게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즉 아까 초도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간의 자유를 온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제일 나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뭐 고시원 한 달짜리 이제 살고 나가는 고시원도 해봤고 다른 뭐 갭 투자라든지 아파트 투자도 많이 했었지만 경매도 했었고 그나마 월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가 현재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요 무려 76세대입니다. 저는 혼자 뭐 강의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책도 쓰고 있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단톡방 관리도 하면서 혼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총 76세대가 저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월세 건물,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는 그 월세 건물 임차인만 하더라도 총 62세대나 됩니다. 나머지 이제 아파트나 빌라겠죠. 자, 제가 월세를 받는 것이 그나마 낫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많은 일을 혼자 하면서 직원이 없습니다. 저는 직원 없이 1인으로 혼자 운영을 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임차인이 62세대입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월급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고 또는 뭐 주택관리업체를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월세 건물 임차인 총 62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월세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제가 하면서 만약에 힘들었으면 이미 뭐 직원을 고용했거나 업체를 썼거나 했겠죠. 건물을 청소해주는 업체 빼고는 모든 걸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도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부동산이나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은 건물에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다가구나 상가주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부담이 없게끔 굴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 월세 받는 건물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긴 합니다. 뭐 1, 200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수익으로 월세 300 정도, 순수익으로 월세 300 정도, 월급 300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받는 그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그거를 월세가 나오는 건물에서 순수익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를 써야 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코인이나 같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것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잘만 운영을 하면 지지 않는 게임이 될 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건물을 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제 수강생 사례를 보더라도 1억이 채 들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를 치고 난 후에 이제 세입자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자, 1억이 들지 않은 그런 적은 투자금, 예를 들면 6, 7천만 원의 적은 투자금으로 300만 원을 번다. 그거를 한 두세 개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 한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게 한 뭐 1억 5천에서 2억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 엔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직장을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수입을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자, 6, 7천만 원, 1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방향을 그런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그런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코인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든 주식으로 많이 벌든 결국에는 건물을 삽니다. 그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위치의 건물을 사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어떤 월세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가치가, 형을 살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정말 피지컬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그런 쪽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월 300이 나오는 건물을 사는데 얼마나 드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월 300을 만들어내는 6, 7천만 원으로 월 300을 만들어내는 건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